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이제 변압기 파트 부분에서 각변위입니다. 각변이고요. 이제 변압기에 표시되어 있는 그 각변위가 이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10점짜리로도 출제가 되고요. 또 면접에서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 기본 중에 또 기본 문제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기본 문제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정확히 풀어서 답안지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야 합격을 하는데요. 기본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풀고 이렇게 뭐 핸드북이나 이렇게 어려운 책들 손에 기본도 안 됐는데, 제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55점 정도 나와야 됩니다. 55점 정도 나와야 이제 기본이 됐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 그 정도 나오면 이제 붙을 수도 있고, 조금만 잘하면 붙고 막 떨어진다, 그 순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당신 본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점수가 54, 5점 정도 나올 때 이제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핸드북을 놓고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근데 처음부터 막연하게 어차피 핸드북이나 이런 책 볼 건데 난 처음부터 그런 책 볼게 해서 합격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뭐 지인분들 중에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물론 계시겠죠. 근데 제 주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 굉장히 그러니까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늘 방송할 때 말씀드리죠. 제 거는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서브를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거, 그거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화면이 흔들리네요. 예, 그러면 문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변압기 각변입니다. 이제 변압기 파트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제 변압기 각변이가 왔는데, 제 서브노트 위로 올려볼까요? 이렇게 올려보면 dy1과 dy11이라고 합니다. 그냥 11의 차이를 이제 설명하시오. 이거가 면접에 나왔어요. 면접에 변압기 명판에 써져 있는 dy11이라는 11이란 이 뜻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문제 면접도 나오고 10점짜리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면접이 따로 있고 뭐 실무가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한 것 중에 그게 그대로 면접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실무적인 것도 한두 문제 물어보지만 당신 본인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발주처에 계시면 이제 발주처의 업무 하시는 거, 그리고 전기 안전관리를 하시는 분은 전기 안전관리, 설계하시는 분들은 설계, 감리하시는 분은 감리, 전기 안전관리 대행하시는 분은 대행, 시공에 계시는 분은 시공, 뭐 공기업에 계시는 분은 뭐 공기업,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읽어드릴게요. 각변이. 그럼 각변이가 뭐냐? 각변이는 전압 벡터에서 고압 측과 저압 측의 각도 차이를 나타내는 걸 각변이라고 합니다. 고압 측은 잠시만요. 여기 잠깐 해서 팩스가 들어와갖고. 고압 측은 이거 U, 이 대문자를 씁니다. 고압 측은 U, 대문자를 쓰고요. 장침과 저압 측은 U, 소문자 U를 씁니다. 거기에 대한 각도차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밑에 변압기 팩터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쭉 들으시면,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정의는 각변이는 전압 팩터에서 고압 측과 여러분 저압 측의 각도 차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고압 측은 이제 U 대문자로 써서 이제 대문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침과 저압 측은 소문자 U를 써서 나타내면서 이거에 대한 각도 차이다,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리면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각변이 표시가 있거든요. 각변이 표시 예해서 D, Y, 그냥 영어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D, Y, N, O. 이게 10점짜리로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D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델타, Y는 Y고, N은 여기가 중성선이 인출이 됐냐, 인출이 되지 않았냐. Y결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성선 인출하는 거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수용과나 발주처,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 하는 거에 따라서 중성선을 인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Y결선의 중성선이 인출이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표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변압기 이게 스펙을 봤는데 Y가 없어, N이 없어, 그럼 이 변압기에서 이 사양은 중성선을 인출하지 않는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델타 Y, NO 이렇게 안 읽고 그냥 DY, NO 이렇게 읽어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델타 결선, Y 결선, 중성선을 인출했냐 안 했냐, 그리고 숫자 5라는 건데 이제 계속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D, 대문자, 그러니까 델타 결선, 이거는 이제 고압측, 아까 이거 이 고압측 이 대문자 썼던 이 부분에 대한 장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대문자. 고압측 벡터 결선입니다. 고압측 결선 방식. 그리고 Y는 델타 Y에서 저압측 결선 방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압측 중성선 이렇게 해서 U 단침 소문자로 나타낸다. 저압측 결선 방식. N, 아까 말씀드렸죠. 중성선을 이제 Y 결선인데 인출을 했냐, 인출을 하지 않았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O가 뭐냐, 그 문제에 나오는 O. 근데 이게 이제 위상차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뭐 전기 기술사 공부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시고 뭐 제가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시고 막 이런 분들은 뭐 암기에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분 생각이고요. 이제 제가 외람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겪어온 거,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은 꼭 저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해도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의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다 외워야죠. 그럼 왜 안 외울 거야? 이런 걸 어떻게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이해하실 수는 있죠. 그냥 고압측은 장침이다, 뭐 저압측은 이제 단침 소문자로 표시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결국에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위상차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 팩터도는 무조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반시계 방향. 이렇게 팩터도가 이게 고압측인데요. 깨끗한 걸로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이렇게 Y결선이 이게 1차 측 Y결선이라고 하면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이해해야 된다, 뭐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팩터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이제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팩터도 1이라고 표시하는 거는 30도 위상차거든요. 그래서 5라는 거는 이제 곱하기 5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30도 곱하기 5 하면 이 각도가 이제 150도라는 그 각도를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각변위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각변위 표시 DY, NO, 그러니까 델타 결선, Y 결선, 중성선을 인출했냐 안 했냐, 그리고 각도가 몇 도 차이가 나냐, 5면 5 곱하기 30도에서 150도의 이제 위상차가 있다,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가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이제 실무해 보면 이제 변압기에 있는 이제 결선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답안지에 이제 결국에 써주셔야죠. 이게 핸드북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이건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앞에 내용이 설명된 건데요. 아까 다시 잠깐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D 이거 대문자 Y 써져 있잖아요. 고합집 결선 방식 위에 보시면 뭐 장침이다 써져 있던 거 여기에 이 팩터들을 보시면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1차 측 고합은 이게 여러분 제서브라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대문자로 UVW를 표시하고 저합 측은 UVW 소문자로 표시한다. 그리고 이제 대문자 1차 측이니까 이게 1차 측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차 측 Y결선 2차 이거 뭐예요? 2차도 Y결선이잖아. 그 Y결선 N이 없네. 중성선이 인출하지 않았네. 그리고 각도는 0. 1 곱하기 0 하면 몇입니까? 죄송합니다. 1 곱하기 30 하면 0 곱하기 30 하면 0도죠. 각도 차이가 없다.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50 kV 이하 중성점 필요시 이걸 적용하는 거고요. 적용은. 그리고 밑에 보면 이거 1차 측 장침 대문자로 표시하고 2차 측 델타 소문자로 표시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기호로 이거 가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냐 이거야. 그러면 1차 측은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Y로 표시하고 2차 측은 델타 소문자로 표시하고 1이 있네요. 1. 1 곱하기 30도 하면 30도 위상차 지연이 발생한다.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한다. 이거 Y 델타 하면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한다.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보고 계시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델타 결선이잖아요. 델타 이거 어떻게 써요? 그럼 대문자 D, 소문자 D, 위상차가 같으니까 0. 그러면 각변이는 0이네요. 요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델타 Y. 그럼 1차 측이 뭐죠? 1차가 D, Y가 1. 그러니까 2차 측의 Y가 Y 결선. 그리고 11은 여러분 11 곱하기 33 저는 무조건 30도를 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1 곱하기 30 하면 330도거든요. 그러니까 330도만큼 위상차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좀 방송하기 전에 약간 회사에서 시간이 조금 나서 앞으로는 좀 설명을 조금 더 좀 잘 해드리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좀 이메일로 좀 많이 받고 좀 저도 이렇게 좀 알게 모르게 좀 책임감을 좀 느끼거든요. 이게 좀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갖고 책임감을 좀 많이 느껴서 저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잘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잠깐만 끌게요. 안녕하세요. 그 설명하다가 영상이 잠깐 끊겨서 다시 이어서 영상을 설명드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대문자는 Y, 소문자는 이게 대문자 Y, 대문자로 Y, 1차 측은 Y 표시하고 소문자는 소문자로 Y로 표시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돼서 제가 이걸 좀 적어 놨는데요. 여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측 요걸 보세요, 여러분. 여기 YY 결선이잖아요. 근데 1차는 상대적으로 좀 크게 그립니다. 크게 1차 대문자로 UVW 1차 결선 1차 Y를 그린 거고요. 2차는 상대적으로 작게 그립니다. 소문자로 UVW.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위상차가 각변이가 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상차가 없다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요 팩터도 이 Y 결선된 거에 2차 Y 결선을 그대로 요 부분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요거를 그냥 갖다가 여기다 같은 요렇게 연결하면 될까요? 딱 연결하면 여기 보세요. 이 1차 Y 결선인데 여러분 1차 Y 결선이잖아요. 거기에 2차 요 Y 결선을 여기다 똑같이 U 부분에 딱 이렇게 얹힌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다 이렇게 딱 얹힌 거예요. 그러면 같은 UV 기준으로 보면 이 위상차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상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0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델타 결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델타 결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델타 여기 델타 여기도 또 0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요것도 똑같이 요 1차가 델타 UVW, 여기 2차도 UVW인데 아까 위에 거랑 한 것처럼 밑에 것도 똑같이 위에다 엎어 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위에다 엎어 씌웠다고 생각하세요. 위에다 이렇게 엎어 씌우면 요걸 그냥 들어서 여기다 붙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팩터도 합이 여 위에 이렇게 얹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V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같은 위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상차가 0이다. 이거 금방 이해하시죠? 위상차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시험에 이게 나왔고 이게 면접에서도 물어봐요. DY11이 이게 뭔 뜻이냐? 다시 한번 올릴게요. 여기서도 좀 잘 안 보일 변압기 명판에 써져 있는 DY11이라는 게 뭐냐? DY11이라는 게 뭐냐? DY11이라는 게 뭐냐가 면접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면접에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 여기를 보시면 요거를 그대로 한번 위에 거는 이제 쉽잖아요. 같은 뭐 Y 결선에다가 2차를 1차에다 얹으면 되고 델타 결선이면 2차를 1차에다 얹으면 되고 그럼 우리 공부했네요. DY11, DY11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얹히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요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한번 얹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델타 결선이 있는데 여러분들 델타 결선이 있잖아요. 델타 결선이 있는데 여기 델타 결선이 있잖아요. 여기 델타 결선이 있는데 여기다 그 Y를 그냥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돼요. 그냥 Y를 여기다 갖다 붙여 보세요. Y를 Y 여기다 Y를 이렇게 갖다 붙인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그냥 들어서 여기다 그냥 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같은 U 장침을 단침을 요 장침에다 똑같이 갖다 붙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표시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팩터도는 여기 U 그리고 같은 U인데 UV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리면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서 미리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UV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UV 이렇게 얹히면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30도 위상차. 30도. 그래서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반적인 건 또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우라고.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팩터가 회전하고 있다는 거는 변압기에서는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이걸 저한테 왜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능력은 없는데 그냥 이게 어떤 계속 이 변압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거 왜 반시계 방향으로 가냐? 이것까지 뭐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뜻을 꼭 아셔야 된다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 기술사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학계나 뭐 그런 쪽으로 좀 빨리 좀 움직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직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셔갖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DY11, DY11, DY11 뭐 이거 현장에서는 11이라고 그러고 뭐 11이라고 그러고 뭐 11이라고 그러고 DY, 델타 결선, Y 결선 이 11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11 곱하기 30도 하면 330도인데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쯤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30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DY11이 뭐냐? DY11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D는 1차 건선 팩터도, 1차 팩터도의 델타 결선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은 장침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Y는 2차 결선을 나타내고 단침 소문자로 표현해서 소문자 Y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N상이 표시돼야 되는 N 중성선을 인출했냐 중성선을 인출하지 않았냐 거기에 따라서
n이 표시되는데 그거는 이제 n이 중성선을 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n상이 그 중성선이 생략된 겁니다. 그리고 11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330도 11 곱하기 30도를 하면 330도, 그리고 변압기는 시계 반대 방향의 벡터 기준을 잡기 때문에 마이너스 330도의 위상차를 갖고 있다라고 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이나 어떤 필기 시험에도 정확한 설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이게 변압기 각변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변압기의 각변이에 대한 설명이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10점짜리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이렇게 좋은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설명드리면 변압기의 각변이의 정의는 뭐냐? 그러니까 위상차, 전압 팩터에 의한 각도차를 나타낸다. 각변이. 그리고 고압측은 장침이고 저압측은 단침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DYNO는 1차, 2차 중성선을 인출했냐 안 했냐. 그리고 O는 30도의 위상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표시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이 YY 결선은 1차 Y, 2차 Y, 대문자 Y, 소문자 Y, 0은 각도차가 0, 각도차가 없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DY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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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Y. 이게 무슨 뜻이냐 면접에서 나타내면, 제가 아까 여기서 그려서 설명드렸던 1차 팩터도의 델타에 2차 Y 팩터를 겹치니 U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겹치니 Y가 이렇게 겹쳐져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팩터 기준은 UV 기준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30도의 위상차가 발생되고 있으니 11 곱하기 33 하면 330도인데 그냥 330도가 아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30도의 위상차를 갖고 있다라고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좋은 설명이 그렇게 되면 제 기준으로는 정확히 설명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동영상을 보시고 제가 좀 부족하거나 여러분들이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뭐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공부가 되고,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저도 실무에 있기 때문에 항상 실무에 좀 계속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다만 여기서 한두 줄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무엇을 가져가신다면 저도 굉장히 좀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동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보이지 않게 이메일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저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하는 이 프로페셔널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저도 이렇게 약간의 직장도 있고 이런 좀 한계성은 갖고 있지만, 항상 시간 날 때 저도 물론 합격했지만 이게 좀 더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될 수 있도록 저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